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메뉴판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삼계라는 방송에서 키오스크 만들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뭐 키오스크를 아직 만들 건 아니고요. 아직 입문자 과정이라 그냥 이렇게 여러 개의 이미지를 어떻게 배치해서 저는 그러니까 메뉴판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의 이미지를 사용할 거고요. 이 이미지는 제가 실습할 수 있도록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주민 32 카페에 보시면 이미 이미지가 올라가 있긴 한데 그거 쓰셔도 되고, 이미지 파일명을 제가 좀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쓰기 편하도록 바꿀 거라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 사용하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메뉴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그죠? 메뉴 폴더 만드시고, 이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9개의 이미지를 제가 드리는 거 풀어서 여기 넣어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제 작업하시면 됩니다. 한 개만 시커먼데 이건 이제 이게 이미지들이 지금 다 배경 투명화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좀 잘못 나와서 시커멓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는 배경 투명화되어 있는 겁니다. 시커먼 게 아니라. 왜냐면 이걸 제가 요 이미지가 원래 000, 001, 002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인데 요 이미지 그대로 제가 다시 가져와서 이름만 이제 뭐 9개밖에 안 되니까 앞에 000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0 붙어 있으면 이제 또 쓸 때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다 빼고 0, 1, 2, 3, 4, 5, 6, 7, 8, 9, 8까지 해서 9개를 이렇게 했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할 때도 한 줄에 3개씩 출력할 거고, 이제 그림이 좀 작게 출력됐는데 요거보다는 좀 더 크게 할 거고, 이때는 아마 제가 GP 계열의 함수를 썼을 겁니다. 아마 이거 제가 작업할 때 이때만 해도 GP를 쓸 수밖에 없었을 시절이니까 그렇죠. GP 계열 함수를 썼었는데 어제 제가 저번 강좌 때 제가 GP 계열 함수 쓰면 투명화했을 때 조금 이렇게 화면이 깨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말고 이제 DCP라고 확 끝에 이제 전미어로 이제 DCP라고 붙어 있는 그 함수 계열을 쓰는 게 훨씬 더 출력 품질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DCP 붙은 함수로 다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는 것도 원래 우리가 GDI, 그러니까 기본 윈도우즈 기본 출력 함수를 썼었는데, 이거 하면서 어차피 이제 DCP 함수 쓸 거니까 그리기 함수, 뭐 렉탱글을 그리든지 뭐든 그리는 함수도 전부 다 DCP에서 제공하는 걸 한번 다 DCP로 다 합쳐서 다 이렇게 일괄로 적용해서 작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품질을 이제 만들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제가 그림을 아마 크기를 이게 원래 원본 그림이 250 by 250이에요. 가로 세로 250인데 이때는 제가 얼마로 했나? 180, 180을 출력했었네요. 크기가. 근데 아마 좀 더 크게 출력해도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리스트 박스 안에 집어넣었던 거라 이게 제 그림에 요게 이제 리스트 박스 숨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박스에 넣었던 건데 지금은 그냥 그릴 거라서 조금 더 크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아마 이게 아마 그림이 250인데 180으로 250인데 180으로 줄여서 출력한 거거든요. 저는 200, 200으로 출력할게요. 이거 200, 200으로 출력하고요. 그죠? 200, 200으로 그림은 200, 200으로 출력하고요. 요거 옆에 요 간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폭 자체는 전체 폭은 230 정도로 줄게요. 22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요 한 개가 220의 여백을 가지도록, 한 개가 220 칸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가 220. 그럼 세 개면 요거 전체가 660이죠. 660에 여기 마진 한 30 주고요. 이쪽에 마진 한 30 줘서 60이면 720, 폭 72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300, 300, 300으로 줄게요. 왜냐면 밑에 자기 한글 이름이랑 영문 이름이랑 가격 정보가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00, 300, 300 하면 넉넉하겠죠. 왜냐면 요거 좀 하나가 여기 가로가 220이었으면 세로도 220에다가 30, 요거 한 30 주고 20 주고 20 주고 그럼 한 300 정도 주면 되니까 요거 높이는 900에다가요.
밑에 쪽으로 여백을 좀 더 줄게요. 위에도 아마 여백이 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한 50 정도 돼서 950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화면 배치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색깔이나 이런 거좀 어떻게 할까 이제 색깔은 정해왔어요. 요 색깔로. 예. 그리고 폭은 720에 아까 얘기드렸듯이 950으로 하겠습니다. 색깔은 요걸로 하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페이퍼가 약간 연두색 느낌 나는 건가요? 아, 아니네. 요런 예, 뭐 색깔이 너무 흐릿하게 나와서 뭐라고 딱 이야기해 페이퍼 느낌 나는 색깔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했고요. 이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먼저 그 그림들을 읽어와서 쭉 한번 뿌리는 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쭉 읽어와야 되니까 그림을 제가 메뉴라는 이 폴더 밑에,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의 워킹 패스는 현재 작업 경로는 여기고요. 이 경로 아래 메뉴라는 폴더 안에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까지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DCP 계열의 함수 쓰니까 DCP 객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DCP 객체부터 만들겠습니다. void point p DCP는 create DCP 해서 이제 여기다가 사이즈는 현재 윈도우 크기랑 똑같이 잡을 거예요. 720, 950. GDI 플러스 객체를 생성한다. 제가 객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객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 블로그에서 객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C++ 개념에서 설명하는데 뭐 객체라는 용어는 어디서든 쓸 수 있으니까 객체라는 용어를 제가 설명해 놓은 글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에는 객체라는 개념이 너무 넓은 범위라서 예. 그냥 짧게 이야기 드릴 수 없으니까 제 블로그에 있는 거 한번 보시는 게 나았습니다. 자, 이렇게 GDI 플러스 만든 거 나중에 지워야 되죠. 그럼 이거는 destroy DCP 하고 PDCP 이렇게 하면 이게 원래 이제 C에서는 객체라는 모듈을 객체라는 용어보다는 모듈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C 언어 같으면 설명하자면 모듈이라고, 그러니까 GDI 모듈을 생성한다, 뭐 GDI 모듈을 제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C나 C++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둘 다 프로그래밍 언어고 결국 나중에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C나 C++를 문법적으로 구별하는 거 너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C나 C++ 문법을 같이 쓰는데 C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하느냐 C++ 스타일로 프로그램 하느냐 이 경계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인 거지, 뭐 객체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클래스 문법이나 뭐 클래스에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문법들 있죠, 아니면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 쓰지 않고 그냥 함수 기반에 이렇게 쓰게 되면 그냥 C 스타일로 인정을 보통 해주고요. 이제 클래스 들어가고 뭐 템플릿 들어가고 C 클래스에서 파생된 문법들 쓰기 시작하면 아 이거 이제 C++ 문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지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게 꼭 뭐 지금 현재 내가 C를 배우기 때문에 반드시 C가 제공하는 표준 C가 제공하는 함수만 써야 되겠어, 이건 사실 시험 치기 위한 용도로 C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압박을 느끼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프로그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C 문법만 쓰는 사람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C하고 C++ 같이 섞어 쓰지. 그러니까 C++를 메인으로 두고 스피드를 내야 되거나 좀 뭐 이렇게 좀 더 융통성 있는 구조 가져갈 때, 뭐 그럴 때 이제 C 문법 같이 막 섞어 쓰는 거죠. 어차피 C++ 쓰면 C 언어 같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C 언어를 배우는데 반드시 객체라는 이름 쓰면 안 돼. 객체는 C++ 거야. 이건 그냥 C++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사 객체라는 용어가 C++만 쓰라고 있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용어라니까 오브젝트라는 용어 자체를 C++가 더 강조한다는 것 뿐인 거지, C에서 문법만 클래스 쓰는 게 아닐 뿐인 거지. C 언어에서도 능동적인 어떤 모듈을 표현하기 위해서 객체라는 용어를 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뭐 능동적인 의미를 가진 패키지 형태의 어떤 모듈을 객체라고 하니까 이것도 객체라는 말을 제가 계속하면
혼란만 더 가중될 테니까 제 블로그에 있는 객체 한번 보세요. 아, 제가 그냥 맞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링크를 따놓을 거 그랬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와, 얘네 객체란 무엇인가라는 요 글이 있거든요. 객체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C++ 강좌에 있는 내용, 이 내용 자체는 C++ 문법은 없습니다. 어떤 게 객체다라는 의미를 설명한 글이거든요. 예, 쉽게 적어 놓은 글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GDI 플러스 객체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를 이제 로딩하는 걸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미지 총 9개를 읽어드려서 그냥 바로 출력할 거라서 따로 저장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for i는 0부터 i가 9보다 작을 때까지 9개니까 그죠? 0부터 8까지만 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의미를 8까지로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죠? 원래 숫자의 의미가 있을 때 0에서 8까지 다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름을 이제 파일 이름이 그 메뉴 폴더 밑에 있는 0.png, 1.png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렇게 증가시키는데, 그렇게 하려면 계속 이름을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반복문 돌려야 되니까 결국은 이름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 DCP 계열의 함수는 제가 유니코드 쓴다고 했죠. 유니코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스키는 우리가 문자를 저장할 때 캐릭터 이렇게 캐릭터 파일 패스 뭐 이렇게 해서 256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유니코드는 여기 이제 W 캐릭터 언더바 T입니다. 그러니까 2바이트, 그러니까 문자 하나가 2바이트라고 적용하는 게 유니코드라서 유니코드 쓸 때는 이렇게 쓰시고요. 아스키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건 좀 타입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바이트 체계의 문자 체계를 쓸 때는, 유니코드라는 문자 체계를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유니코드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에 검색해 보시면 제가 설명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코드를 갖고 이제 문자를 구성할 때 우리 이제 sprintf라는 함수 있죠. 우리가 계속 썼었잖아요. 이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printf하고 비슷한 함수인데, 우리가 형식화된 문자를 구성해서 이게 화면으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로 출력하는 게 sprintf죠. 근데 이제 이게 유니코드에 쓰일 때는 swprintf가 들어갑니다. 이게 w가 wide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옆에 w 붙어 있잖아요. 요것처럼 swprintf가 유니코드형 함수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름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w가 하나 더 들어가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당연히 뭐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헤더 파일 인클루드가 안 돼서 그렇겠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SW 제가 지금 키보드가 갑자기 2개씩 눌러지는 키들이 생겨서 좀 불편하네요. 이해, 오타가 좀 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다가 이제 파일 패스 쓰시고, 보통 아스키는 문자열 상수를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유니코드는 앞에 문자열 상수를 이렇게 적습니다. 아이고, L자, 대문자 L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사이즈를 언더바 S 함수 쓰는 거니까 SDL 정책 쓰니까 요 크기를 이렇게 같이 적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적어 주시고,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메뉴 폴더 밑에, 그죠? 메뉴 폴더 밑에 있는 2개 써야 됩니다. 백슬래시 2개 경로 표시할 때는, 그죠? 그 다음에 %d.png 이렇게 해서 i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되면 사용할 경로죠. 이미지 경로. 읽을 이미지, 그죠? 이미지 경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메뉴 아래에 0.png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죠? 폴더가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게 이름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i가 1이 되면 1.png, 2.png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보시면 돼요. 이게 이 더블 코테이션 안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두 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한 개 쓰시면 백슬래시에서 다른 특수 문자 개념으로 뒤에가 아스키본으로 적용되니까 엉망진창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개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으시면 이제 이게 0일 때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구성을 했으니까 이제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우리가 구성을 했으니까 저걸 이제 읽어드려서 출력만 하면 되겠죠. 읽어드린 함수는 읽어드리려면 이제 포인트가 있을 때니까 void p 이미지 해놓고 여기다가 p 이미지는 해서 여기다가 load 이미지 dcp 하시고 여기다가 p dcp 컴마 우리가 일단 파일 패스 하면 이미지 파일을 읽는다. 읽어서 구성하는 거죠, 메모리에다가. 그러면 로드 이미지 dcp 하면 이제 이미지를 읽어와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요거 이제 반대로 지우는 함수는 delete 이미지 dcp 해서 p dcp 용해서 지울 겁니다. 누구를 주냐면 p 이미지를 지울 겁니다. 이건 해주는 거죠. 제거해 주는 게 요거 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업하는 것처럼 만들면 지우고 만들면 지우고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는 게 나중에 버그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출력을 해야 되죠.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draw dcp 그죠? draw dcp 하고 p dcp에 그 다음에 이미지 p 이미지 이렇게 출력을 할 건데요. 일단 출력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구성된 거 출력할 때고 지우기 전에 화면을 내보내야 되니까 dcp에서 이렇게 하면 pdcp 요건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gdi 플러스 객체에 구성된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한다. 그죠? 요거 한 번 더 수준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별개의 또 이미지 객체를, 그러니까 gdi 플러스 객체를 만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하라고 쓰는 함수들이 전부 다 얘한테 그리는 거죠. 화면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안 쓴 상태에서 쇼 디스플레이 해봤자 화면에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내용이 전부 다 이 객체한테 그려지기 때문에 얘한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려진 것을 여기 이제 우리 메인 DC 쪽에다가 반영하는 방법이 draw DCP라고 아무것도 이제 없이 적어주시면 제가 내부적으로 여기에 그려진 내용을 우리 메인 DC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작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전에 요거 반드시 제가 적으라고 했죠. 요거 없으면 화면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쌍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우고 나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우기 전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에 3개씩 출력할 건데 한 개에서 3개씩 출력하려면 좌표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편하게 쓰시라고 변수를 써서 하겠습니다. XY를 하고요. X축으로 한 줄에 3개씩 출력할 거잖아요. 한 줄에 3개씩 출력하고 이미지가 200으로 출력할 건데 폭을 이제 글자수까지 고려해서 한 220 정도로 잡을 거면 I 나누기 3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곱하기 220 이렇게 할 거예요. 더하기 왼쪽 마직 30 주기로 아까 했었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줄에 3개의 이미지 출력. 제가 왜 이게 한 줄에 3개의 출력을 왜 하냐면 자 보세요. I 나누기 3 하면 이게 얼마 나오겠습니까? 0, 1, 2만 나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0, 1, 2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0일 때는 이게 0에다 210이 곱해봤자 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I가 0일 때는 0부터 그러니까 앞에 30이 떨어졌죠. 여기 30이 있으니까 그러면 화면에 있으면 여기서 30만큼 떨어진 위치에 그죠? 30만큼 떨어진 위치에 200 크기로 그림을 한 장 출력할 거고요. 200 크기로 그죠? 출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제가 그림 하나를 220으로 한다고 했죠. 그럼 i가 1이면 i가 1 곱하기 220이니까 220이죠. 220 더하기 3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220만큼 떨어지니까 230이니까 그죠? 30이 있네요. 30이 제가 뜨고 여기다가 하면 20만큼 더 벌어진 공간이 뜯어지고 여기 또 200만큼씩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 200만큼 그려지고 그 다음 것도 20만큼 떨어지고
또다시 그죠, 이렇게 그려지게 그렇게 작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i가 3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0이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x 값은 여기 세 번 출력되고 다시 여기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죠. 즉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쓰면 값이 0, 1, 2, 3, 4, 5, 6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0, 1, 2, 0, 1, 2 이렇게밖에 못 가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i 값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i 값이 무슨 값이 되든 간에 나오는 값은 0, i 값이 0, 1, 2, 3, 4, 5, 6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 x 값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x 그러니까 여기 요 i 나누기 3 값이죠. i 나누기 3 값은 0, 1, 2, 0, 1, 2, 0, 1, 2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는 세 군데 위치밖에 나올 수 없게 딱 그죠? 무조건 세 군데 위치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반대로 i 나누기 3 곱하기 y축으로는 300씩 내려가게 할게요. 300 이렇게. 마진은 따로 안 주겠습니다. 안 주는 이유는 제가 따로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3개의 이미지가 출력되면 한 줄 아래로 내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i를 3으로 나눈 몫을 쓰겠다는 거죠. 위에 거는 나머지 쓰겠다는 거, 몫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값이 0, 1, 2, 3, 4, 5, 6, 7, 8까지 나올 수 있죠. 이 상태에서 3으로 나눈 몫은 어떻게 될까요? 3으로 나눈 몫이니까 이거 3으로 나눈 몫이 0, 0, 0, 1, 1, 1, 2, 2, 2 이렇게 나옵니다. 몫이. 그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3개 나올 때까지는 3개 그릴 때까지는 0이라는 거예요. 이 값이.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다가 그러겠죠. 그 다음에 3, 4, 5 두 번째 3개 있죠. 두 번째 3개 할 때는 몫이 1이니까 이게 1 나오겠죠. 그럼 1 곱하기 3 하면 맨 첫 줄은 제일 위쪽에 있는 0에서 300 위치까지 있는 데다 그리는 거고 이게 3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3개는 300만큼 곱해서 위치니까 300에서 600만큼 그렇죠. 300에서 600 크기 있는 이 위치에다가 두 번째 3개가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는 2가 몫이 2일 때니까 여기 몫이 2면 2 곱하기 300하면 600이죠. 600부터 900까지 그죠? 요 공간에다가 나머지 3개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계산이 됐으니까 x, y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200 by 200으로 그릴게요. 원래 이제 그림이 250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50, 250일 때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패스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패스를 갖고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XY 좌표 계산을 하고 그림을 그렸고요. X, Y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읽어드린 그림을 지우고요. 이렇게 이제 8번 반복한 다음에 드로우 디시피에서 다 구성되어 있는 GDI 플러스 객체가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화면 디스플레이 쪽으로 옮기고 이제 여기다가 GDI 플러스 객체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쇼 디스플레이 화면에 탁 나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50by 250에도 보이긴 보이네요. 예, 잘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너무 커요. 크다고 오게야지. 너무 잘 나오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글 쓰고 하다 보면 조금 공간이 모자리고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줄일게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거의 차이가 안 나네요. 난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조금 줄이겠습니다. 저 그림이 250, 250이에요. 그러니까 200, 200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좀 많이 줄어들죠. 이렇게. 예, 옆에 여백도 좀 맞죠. 이제 딱딱. 왜냐면 그걸 계산해서 지금 윈도우를 잡았으니까 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판 같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나 이름이 없어서 그런다. 이게 딱 이 상태에서 이름이랑 가격이 딱 들어가면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그걸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여기 있고 이거 이제 자 이제 가격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가격을 제가 여기다가 이거 원래 요때 제가 작업한 거 보면 이렇게 이제 리스트 박스에 들어가도록 가격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수업 시간 치면 지금 강좌 때 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편하게끔 가져왔습니다. 미리 쳐놨어요. 작업을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글 이름이고요. 제품, 이건 제품 명문 이름. 이거 제품이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상품, 판매 상품이니까 상품. 여기는 상품 가격. 제가 이걸 다 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딱 미리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과 그럼 가격 이렇게 이제 출력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계산된 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글자 출력만 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릴 때 이제 그림뿐만 아니라 요 이제 이미지 출력하고 아래쪽에다 이제 그리면 되는데 이게 이제 좌우 정렬을 해야 되니까 정렬 옵션 써서 쓰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draw tex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GDL 거 쓰면 사실 텍스트랑 비슷하긴 한데 이왕 쓰는 거 같이 맞춰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같이 맞춰 쓰려고 DCP 함수 거 쓰겠습니다. 정렬하려면 rect 좌표를 써야 되기 때문에 rect 좌표를 이미 rect 좌표를 써봤죠. 좌표를 이제 구성하는 건 set rect에서 %r 이렇게 해서 여기 좌표가 x, y 더하기 200, 그림이 200 by 200이니까 그림에 같이 맞춰서 정렬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y 플러스 200이죠. y 플러스 200, 그 다음에 x 플러스 200, 그 다음에 y 플러스 230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이게 y 플러스 200을 하는 게 지금 그림이 출력된 후에 밑에다가 상품명이 적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지금 200으로 우리가 출력을 했잖아요. 이미지를. 그래서 그 밑에 맞춰서 나와야 되니까 y는 무조건 200부터 떨어진 위치 200만큼 밑에 나가는 설치를 한 거고, x는 이쪽 x는 이제 시작 위치에 맞춘 거고요. 얘도 200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위치에 맞춰서 이제 출력하려고 여기다 200을 더한 값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췄고요. y는 이제 요게 230은 뭐냐면 요 텍스트 출력하는 이 높이를 30만큼 주려고 한 겁니다. 여기 200이고 230이니까 30만큼 높이 준 거죠. 그러니까 한글 이름 자체가 높이를 300으로 주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셀렉트를 하고 났어요. 그 밑에다가 이제 상품이라고 그랬죠. 상품의 한글 이름을 출력한다. 여기다가 이름을 출력한 것 draw text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거 쓰고 pdcp 안에 내가 지정한 사각형 안에다가 출력할 겁니다. 색깔은 RGB인데 얘가 그 DCP에서는 그냥 24비트 색상뿐만 아니라 32비트 색상까지 제가 쓸 수 있도록 양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32비트 색상을 쓸 수도 있고 24비트 색상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4비트 쓸 거라고 RGB 24라는 거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함수 색상 쓸 때는 RGB까지만 적었죠. 근데 이 DCP 함수 쓸 때는 RGB 하고 24까지 적으셔야 돼요. 아니면 두 가지 선택하는 겁니다. 24를 적든 32를 적든. 그러니까 24를 적으면 세 가지 바이트 값을 적으면 되고 32를 적으면 네 가지 적으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쓰는 값이 알파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명도 주는 알파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24비트, 일단 여러분들은 알파 아직 쓸 일이 없으니까 24비트 색상을 쓸 거고요. 나중에 제가 요것만 따로 한번 강좌를 추가해서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이게 그냥 바로 넘어와서 그리는 걸 할 걸 하고 지금 후회가 조금 됩니다. 일단 이거는 해놓고요. 제가 보강을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요것만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색깔을 55, 어둡게 글자는 써야 되겠죠. 96, 200, 37. 이 정도 할게요. 하고 색깔을 이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포맷을 드로우 텍스트가 아니죠. 드로우 텍스트 DCP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어쩐지 인자가 이상하게 나오더라. 그죠? 여기 이제 문자를 적어야 되거든요. 이제 문자는 아까 위에 P 아까 한 뭐였죠? 한 네임에 I 번째 거를 출력을 할 거고요. 여기 뒤에 문자의 길이를 적어줘야 되거든요. 문자의 길이는 원래가 STR-ALN이잖아요. 아스키는
근데 이 잘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아스키는 스트링 랭스를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이렇게 적겠죠? 이렇게 적는데 이 아스키하고 유니코드 차이가요. 앞에 있는 str을 WCS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유니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스키 함수고요. 그 와이드 캐릭터 스트링이죠. WCS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러니까 와이드 캐릭터 스트링입니다. 이렇게 이름 바꿔주시면 유니코드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수평 정렬, 그다음 수직 정렬 옵션을 적는데 이거를 이제 0이 왼쪽, 1이 중간, 2가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1 이렇게 적으시면 중간, 그러니까 수평으로도 중간, 수직으로도 중간 요 정렬을 쓰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들지만 5, 9, 37. 근데 이게 글자 문제가 아니고요, 폰트 문제인 것 같아요. 폰트를 좀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폰트를 체인지 폰트 DCP, 이게 셀렉트 폰트 아니었나요? 셀렉트 폰트 오브젝트였죠. 근데 얘는 체인지 폰트 DCP입니다. 셀렉트하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체인지 폰트 DCP라는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PDCP에다가 글꼴을 적는데 약간 이게 상품 같은 글꼴을 적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가 작업할 때 그때 아산계 방송에서는 뭐 썼었냐면 아마 여기어때 채를 썼을 겁니다. 여기어때 잘난 채 이거 있잖아. 근데 이게 여기어때 잘난 채를 받아서 쓰셔도 되고요. 여기 제가 링크를 남겨놨는데 요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이게 주화체랑 비슷하거든요. 주화체가 뭐냐면 저는 여기다 두 가지 이제 강의한다고 둘 다 깔아놨는데, 그걸 보시면 이 여기어때 뭐 글자 이게 여기어때 채고요. 이게 주화체입니다. 배달의 민족 주화. 그래서 저는 배달의 민족 주화체를 쓰겠습니다. 얘가 메뉴판 같은 데 쓰면 글자가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다 무료 폰트이기 때문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배달의 민족 주화 쓰겠습니다. 이것도 배달의 민족 사이트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이고 DCP인데 DC까지 적혀있네요.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받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기본 글꼴 쓰시면 됩니다. 뭐 공소체로 쓰시든지 아니면 자기가 맑은 고딕을 쓰든지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글자는 크기는 24 정도로 키울 거고, 강조체는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다가 그죠? 한글 글꼴 정보를 지정을 했고요. 세미콜론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쓰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뭐 색깔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사진들 있죠. 우리 이 커피 사진들이나 이 컵에 들은 사진들은 좀 기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지금 이게 너무 멀죠. 지금 거리가. 그죠? 얘가 너무 멀죠. 사실 그림을 만들 때부터 이거 좀 얼라이먼트를 위쪽으로 하든가 아래쪽으로 하든가 맞춰주시면 더 좋은데, 이 그림 자체가 지금 얼라이먼트가 밑에 쪽으로 얘를 잘 맞춰놨는데 얘만 이만큼 높아서 좀 그렇죠. 그래서 얘를 좀 당겨 내릴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게 당겨 놓으면 위쪽 여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다 30 정도 50 정도 더 여백을 준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위에 당기면 해서 여백이 생길 거니까 이렇게 준 거고, 요걸 좀 당겨서 요 여백처럼, 요 정도 여백처럼 위쪽도 보이게끔 조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그러면 여기다가 출력할 때요, if문 걸어서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첫 줄일 때하고 두 번째 줄일 때하고 다르게 출력할게요. 이미지를 출력하는 걸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줄바꿈하고, 여기다가 첫 줄의 이미지가 너무 위쪽에 출력되어 강제로 위치를 조정해서 출력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첫 줄이 이제 i가 3보다 작을 때가 첫 줄이니까 얘가 첫 줄이죠. 첫 줄일 때 y쪽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밀어 내려오면 되잖아요. 여기 한 35 정도 밀어서 내려오겠습니다. 이게 첫 줄이죠. 위에는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예, 더 내려도 되겠네요. 더 내려올까요? 덜 내려올까요? 조금 더 내려올까요? 45. 사실 위아래 예백 맞추려면 얘가 지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얘 또 얘 간격이랑 얘 간격이 좀 달라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살짝 고민인데 요 정도까지만 하시죠.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Y를 지금 잘못했네요. 여기다가 둬야 되죠. 그래서 뭐가 이상하더라. 크기가 더 커졌네요. 어쩐지 밑에 애들까지 너무 내려왔네요. 이렇게 보니까 40. 제가 잘못했습니다. 엉뚱한 데도 40을 더했네요. 이 정도면 딱 좋네요. 어쩐지 얘들까지 너무 붙었더라. 그죠? 이렇게 뭔가 이제 조금 더 메뉴판 같아 보이죠? 이렇게 되니까 요 밑에다가 이제 영문 이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영문 이름 어차피 이거 똑같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가져가서 저는 이렇게 복사엔 붙여넣기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 다 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야지 공부가 더 많이 되겠죠. 영문 이름은 한글 이름 아래쪽에다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230에서 끝났으니까 Y가 230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얘는 30만큼 했는데 얘가 글꼴을 좀 사이즈를 줄일 겁니다. 영문 글꼴을 줄일 거라서 영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 줄일 거고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니까 영문 메뉴는 보통 좀 작게 적는 게 보통 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이를 50만큼만 하겠습니다. 이게 글꼴이 30인 게 이 글꼴을 크게 해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글꼴을 한 16 정도 작게 할 거기 때문에 그죠? 얘가 글꼴이 24니까 20 안에 못 들어가서 200에서 230에서 300 폭을 30 정도 폭을 준 거고요. 영문은 제가 16 정도를 할 거라서 30에서 50이니까 한 20 정도 폭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요. 얘는 이제 ENG 영문 글꼴 쓸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ENG 하고 색상을 바꿀게요. 색상은 얘가 약간 녹색 계열이 아니라 밝은 색으로 좀 더 밝은 색으로 할게요. 22에 163에 28 정도 약간 색깔이 요 계열로 맞추겠습니다. 괜찮네요.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 영문이 좀 길어요. 그죠? 길어서 더 크면 옆으로 삐져나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이제 한글명보다 영문명을 좀 작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색깔은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사실 색깔을 제가 예전에도 그렇지만 안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색깔을 뭘 쓸지 먼저 물어보고 쓰는 색깔이라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아이템 상품색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이 밑에 이제 그 가격만 이제 출력하면 됩니다. 가격은 저 아래쪽에다 또 가격 출력할게요. 가격은 글꼴 크기를 한 20 정도로 할 겁니다. 상품의 가격을 출력할 거고요. 250에서 시작하겠죠. 250에서 시작해서 줄의 간격을 조금 띄울게요. 253에서 가격을 살짝 더 아래쪽으로 나오게 할 겁니다. 278 25 그죠? 25 정도 크기로 할게요. 20 정도 줬으니까 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 가격을 머니라고 대해놨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색깔은 요거랑 똑같이 줄게요. 5, 9, 9, 96, 37. 너무 색깔 많이 쓰는 거는 또 안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나와요. 와우. 그죠? 뭔가 메뉴판 같아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리스트박스 쓰지 않더라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이미지 읽어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하고 끝을 내도 되는데요. 조금 더 약간 디자인을 조금만 더 넣어버리면 요렇게, 그러니까 완톤으로 이렇게 색깔을 해도 되긴 한데, 요걸 조금 더 색을 딱 잡아주고 싶으면 저 녹색으로 한 이유가, 녹색 계열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 색으로 테두리를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느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도 아셔야 되니까, 색깔을, 요 색깔 있죠? 지금 우리 쓴 5, 요거보다 5, 8, 7, 3, 7, 요거를 조금 색깔 낮출게요. 요 색깔은 가져가서 밑에서 쓸 거니까, 요건 DCP에서 쓸 거라서 가져가서 요 메뉴판 그리기 전에다가 쓸 거라 잠깐 마킹해 놓고요. 색깔을 그 녹색 테두리를 깔끔하게 주겠습니다. 어두운 색깔이 한번 빡 돌면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나, 색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54, 88 어두운 색깔로 돌릴 겁니다. 44. 이렇게 하면 녹색 계열인, 녹색인데 되게 어두운 녹색이죠. 어두운 녹색 계열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색깔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대로 출력하면 색깔 엉망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와,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색깔로 제가 페이퍼 느낌으로 저 안쪽을 밀어 넣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 DCP 함수 중에 필 솔리드, 그러니까 채워지는 사각형, 테두리 없는 함수가 따로 있거든요. DCP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LID인데 i가 빠졌네요. 예, 그러니까 테두리 없이 채워지는 사각형만, 내부만 채우는 사각형 그리는 함수가 필 솔리드 렉트라는 함수고요. 여기다가 PDCP, 콤마 LID 왜 알았지? 렉트 맞는데 하고 20,20에서 얘는 위스 하이트거든요. 여기 보면 CX, CY 나오죠. 끝이 아닙니다. 폭과 높이에요. 그러면 20,20 좌측 상단 20,20을 띄고 우측이 20, 20 떨어져야 되니까 총 40, 40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0, 40 빠져야 되니까 680에 910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가 680에 910 예, 하고 색상은 욕색상을 쓰겠습니다. 여기 썼던 요걸 색깔은 24로 써야 되겠죠. GDP로 그리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메뉴판 배경을 그린다. 이게 이제 메뉴판 배경을 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얘를 변수들을 다 합쳐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그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그 색깔이 그냥 전체적으로 딱 있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경은 녹색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다 페이퍼처럼 오는 걸 해놓으면 약간 더 메뉴판처럼 딱 잡힌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보통 메뉴판 보면 테두리가 다 있는 이유가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한다면 위아래쪽에 살짝 위아래쪽에 살짝 그 색깔을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약간 오렌지 색깔 같은 색깔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 색깔 넣어서 위아래로 살짝 더 주시면 더 좋거든요. 20,20에 위치해서 680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680에 위쪽에 20만큼 내려오는 거니까 10 크기로 하고 RGB로, 이게 지금 폭과 높이입니다. 이건 시작점이고요. 폭과 높이. 그러니까 이 시작점을 맞추고 그 위에서 Y 끝까지 가는, X 끝까지 가는데 위쪽에서 10만큼 색깔 내려오는 거예요. RGB 24 쓰시고 여기다가 222에 163에 28. 이게 그 약간 오렌지색 계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 선 추가. 자,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지금 하나 들어갔죠. 그럼 아래쪽에도 오렌지 색깔 여기도 하나 넣어 볼게요. 그러면 살짝 겹치는데 사실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출력하는 거라. 아래쪽이니까 20에 이렇게 920이겠죠. 680에 10은 똑같을 거고. 네, 똑같은 선을, 아래쪽 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래쪽 선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더 낫죠. 예, 요게 제가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제가 요거는 왜 에러가 날까요? 파일 다시 검사하면 에러가 사라지죠. 저렇게 에러가 아닌데 에러 나는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해서 파일 다시 검사해서 하시면 사라집니다. 인텔리전트가 가끔씩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메뉴판 만들어졌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그냥 디스크에 있는 이런 이미지 있죠?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런 이미지를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딱 디자인해서 올릴 수 있는 다른 컨트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올리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사각형도 그리고 오목도 하고 막 이렇게 좌표 연습을 자꾸 제가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컨트롤에 의존하지 않고 개발자가 자기가 원하는 패턴을 좌표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도록 연습시켜 드리려고 앞쪽에서 계속 좌표 계산하고 막 그리기 계속 시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격자 모양으로 딱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습하라고 앞에서 그렇게 실습을 많이 한 겁니다. 앞에서 실습을 충분히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꼭 이런 패턴이 아니더라도 색깔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 좀 바꿔서 본인들이 좀 실습을 좀 해보시면 자기만의 스타일의 메뉴판 같은 거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제가 더 강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다 보면 기존에 이제 아산케에서 했던 키오스크 같은 거 컨트롤 개념으로 쓰지 않고 지금 이런 그냥 직접 다 계산해서 컨트롤 쓰지 않고 작업하는 이런 것들로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보고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으려면 지금 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에 했던 것들도 여러 번 반복을 많이 하셔서 자기가 이해하고 스스로 이제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레벨까지 올려놓으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배웠을 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실습 많이 하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이유 아시겠죠? 걱정되니까 안 할 것 같아서 걱정되니까 제가 반복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열심히들 실습하기를 믿고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